부총리님, 네. 그 올해 상반기에 예타 제도를 개선을 했죠. 네. 그래서 좀 평가 체계를 좀 개편을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예타 제도를 개편해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목적을 추구해서 예타 제도를 개편했습니까? 예, 뭐 수도권과 지역 원래 예타 제도의 한쪽으로 예타 제도는 예타 제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돼서 예타 제도가 너무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너무 문턱이 높다고 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돼서 좀 제도 개선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예타를 하는데 기다리기 때문에 예타를 좀 더 신속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이번에 예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 이상으로 좀 다원하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아마 국가 전체의 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예타 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좀 더 좀 섬세한 접근도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내에서도 격차가 심한 곳이 있습니다. 서울 내라도, 서울 특별시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구라든지 재정 규모라든지 그리고 기반 시설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편차가 큰 게 있습니다. 뭐 부총리께서 잘 아시겠지만 강남과 강북의 격차만 하더라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2018년까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했던 예타 기준, 이 중에서 이제 지역 낙후도 지표는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서울시가 가장 발전된 지역으로 분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너무나 당연하겠죠. 17개 시도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발전돼 있으니까요. 이것을 230개 시군구로 세분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 서울 내에서도, 수도권 내에서도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서울시 안에서도 이 비수도권보다 훨씬 열악한 곳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재정 규모라든지 기반 시설 면에서는 지방보다 훨씬 열악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재정 자립도 아니겠습니까? 예, 재정 자립도인데요. 1위는 세종 본청입니다. 세종시 69.21%입니다. 2위로 서울 강남구입니다. 67.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근데 제가 있는 지역구인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이 재정 자립도가 111입니다. 23.93입니다.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한참 밀려서 111위를 서울 은평구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전남 목표가 110이니까 목포 바로 다음입니다. 중랑구는 114위입니다. 그리고 노원구는 132위입니다. 서울이라 그래서 다 강남처럼 그렇게 재정 자립도가 높고 그에 따라서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서울시 내에서도 이런 불균형이 상존한다는 것을 봤을 때 뭔가 예타 제도가 뭔가 균형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이런 강남북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전혀 뭔가 그 대책으로 부족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제도 개편하면서 이 수도권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을 대폭 강화를 했는데요.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해당 지역의 경제력 여부보다도 인구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다라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수도권을 다시 또 내부적으로 구단이라든가 구 단위로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뭔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의 틀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내려가고요. 보세요. 이번에 예타제도 변경을 통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경제성 분석을 60에서 70%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방금 부총리님 말씀처럼 인구 유동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강남에는 모든 게 다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내에 있는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도가 지방보다 못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예타제도에서 감싸 안을 수 있는지
그 강북에도 어떻게 균형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은평구처럼 최근에 신도시가 주변에 많이 들어있면서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저는 경제성 분석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작동되지 않을까 싶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수도권 내에서도 그런 강남과 강북이라든가 그 단위의 그런 차별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지금의 틀 내에서 한번 어떤 게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좀 이렇게 진지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타제도에 대해서 경제성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얘기가 항상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남북의 격차는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북의 몇몇 구들 같은 경우는 교통에서도 완전 소외되고 그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의 많은 곳보다도 훨씬 못한 게 서울에 있는 많은 자치구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치구들에게도 뭔가 이 예차제도가 뭔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뭔가 가산이라든지 뭔가 가산점을 줄 수 있는 혹은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지금 기존의 틀 내에는 이제 정량적인 분석과 정성적인 분석이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존경하는